지난 학기에 이제 저희가 이건 오늘 첫 번 적이 아니고 지난 학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서 사실 도입부에서 뭐 예술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 책 전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막 이런 시간들을 많이 소비하다가 그리고 이 책의 첫 번 부분이 이제 도대체 이제 예술을 이해한 예술에게보다는 미술이죠. 그래서 미술을 이제 이해한다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미술사라는 게 뭐냐 그래서 그냥 연대기적으로 뭐 언제는 이런 일이 있었다, 언제는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히는 물론 그러한 적어가는 어떤 미술사, 연대기적 그 미술사 이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정보에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미술사라는 건 미술 역사 아니겠어요? 그 역사라는 것은 이해의 영역이지. 그것은 어떤 그런 이미 어떤 원칙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역사는 상당히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국정화 교과서다. 역사는 원래 국정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볼 때. 그건 왕조 시대나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왕조 시대에도 사관들이 왕이 원하는 대로 안 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역사 인식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역사는 해석의 영역이다. 그리고 그럼 해석의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 그건 오늘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뭔가가 어떤 게 있었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사 영역에서 객관성의 문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어떤 학문의 영역보다 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료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역사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왜 해석하려고 하는가, 왜 보려고 하는가, 왜 알려고 하는가. 그것은 그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우리는 시험 공부 고등학교 때 하거나 그럴 때 그렇게 했잖아요. 몇 년도에 뭔 일이 있었어. 몇 년도에 뭔 일이 있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조시대 왕 다 외워라. 뭐 태종, 태세, 문단세 뭐 이러고 이렇게 외우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역사는 우리는 왜 역사가 중요한가? 그건 오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을 우리가 다 알면 과거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는 거울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거울을 필요로 뭘 비춰봐야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우리의 어떤 이런 시각적 현상이라는 게 뭡니까? 굴절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에 부딪혀서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르는 거를 안 보이는 거를 보려면 굴절이 필요해요. 그 굴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실과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런 거울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춰보려고. 그래서 보고자 하는 이미지는 과거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의 이미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연대기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역사는 의도가 뚜렷해야지만 목적이 뚜렷해야지만 말하자면 읽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곰브리 선생의 미술사도 분명하게 의도를 갖고 있어요. 저 동굴벽화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얘기를 하고 있으나 이분은 근본적으로 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결국 여기서 미술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술의 운명. 그것은 뭐냐면 주술적 세계에서 다름 아닌 이 계몽의 세계로 건너오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태고 시대에서 이 계명한 계몽의 시대, 이 문명의 시대로 건너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노력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인간이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말하자면 새로운 그러한 창조를 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거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 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이미 한번 들었으면 앞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명화 과정이에요. 아이도 이미 유년기를 벗어나면 태어나면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있어요. 그건 뇌가 커지는 거예요. 뇌가 커지는 거예요. 생각을 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막으려고 해도 나 바보 되려고 그러면 바보 될 수 있습니까? 아, 나 바보처럼 살고 싶어. 그런 꿈들도 계시죠. 그쵸? 예? 근데 바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운명에, 이런 식의 운명에 충실해야 돼요. 충실해야 됩니다. 자꾸 거슬러야 되는 운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바로 이 곰브리 선생의 근본적인 그 미술사의 근본적인 이제 그런 그 의도는 바로 미적인 이 문명화 과정을 말하자면 더듬어 내려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적인. 여기는 미적인 문명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역사적인 문명화 과정과 만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날 수 없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언제나 말하자면 그러한 정신사와 그리고 뭡니까? 아름다움의 역사는 항상 엇갈리게 돼 있어요. 그게 같이 가면 참 좋은 거예요. 그게 아마 우리가 바라는 역사일 거예요. 아름다움의 길과 그리고 소위 문명이라는 이름의 잘 사는 길이 말하자면 함께 가게 되면 그 원래 우리가 문명 원시인들이 무언가 꿈을 꿨을 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야말로 원시인답게 살고 싶어. 원시인도 인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답게 살고 싶어. 마치 일본의 만화영의 요괴 인간들이 나 사람 되고 싶다 그러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꿈 꿨을 거예요.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한편으로는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테크놀로지.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근데 안 이루어졌어요. 갈수록 피폐해요. 사는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다른 모델을 구하고 싶은 거죠. 아, 이런 식으로 문명이 흘러오지 않고 다른 식으로 흘러오기도 했다. 우리가 과거를 읽어보려고 하는 것은 그걸 찾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 여러 가지로 우리는 그런 어떠한 다른 흐름들, 지하수들, 예? 어떤 언더그라운드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과거를 읽으면서 뭐 다방면으로 찾아낼 수 있으면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아름다움의 역사예요. 예? 아름다움의 역사. 아름다움의 역사는 반드시 테크놀로지의 역사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곰브리치 선생의 근본적인 의도예요. 근본적인 의도. 미술사는 기술의 진보사가 아니다. 예? 미술사는 기술의. 여러분, 그 아트는 기술이에요. 그림 그리는 거 다 기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것처럼 음악의 수학이듯이. 아름다움의 역사는 테크닉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건 무엇일까? 그건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다른 것. 그거를 혹은 뭡니까? 창조라고 얘기하고 아니면은 말하자면 어떤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떤 나름대로 새 것에 대한 끊임없는 동경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는 자기의 발견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게 바로 문명화 과정 테크놀로지의 그러한 역사와 동반되어 됐었는데 그만 추방되고 만 것들 이것들은 바로 소위 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으로 지하수로 다들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그것이 자기 혼자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한번 쫓아가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곰브리치 미술사의 곰브리치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역사 기술의 의도예요. 예? 역사 기술의 의도입니다. 혹자는 미술사라고 하는 것을 기술사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사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슨 시대 지나고 나서 무슨 시대 왔고 또 무슨 시대 왔고 무슨 시대 왔고 그것을 단순히 어떤 기법이 더 좋아지고 뭐 어떻게 됐고 옛날에는 이런 디테일을 도저히 여러분들 무슨 이집트 예술 같은 거 보면 전부 평면화에 애들 그림 같아요. 그때는 입체화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원근법 같은 거 없어가지고. 그럼 원근법 생기고 나서 근대 예술 생겼는데 그래서 원근법이 되면서 과연 이집트 예술보다 미술보다 더 나아졌습니까?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기술적으로는 나아졌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평면에다가 3차원을 만들어요.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디테일들, 그 디테일들을 살리는 어떤 화법들, 예?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대로 그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 보이는 대로 그리기가. 예? 애들 보이는 대로 그리라고 그러면 보이는 대로 못 그려요. 여기 보면 단축법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예? 발을 옆으로 그리는 건 쉽습니다. 근데 발이 앞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리세요. 저는 못 그려요. 예? 발이 앞으로, 우린 보면 알죠, 당연히. 근데 그걸 그리려고 그러면 저걸 어떻게 그리지? 옆으로 있는 건 그릴 수 있어요. 이게 길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앞으로 딱 이러고 있다. 이거 어떻게 그리실래? 이 높이는 어떻게 그리고, 예? 이 뒤에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며. 그게 바로, 그런데 그것들을 해왔어요.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은 그까짓 거 왜 못해요? 지금은 뭐예요? 그 사진 찍으면 되잖아요. 그런 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컴퓨터 그래픽까지 왔어요. 이제 내 맘대로 막 고쳐요. 막 이런 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진보입니까? 발달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발달하고 진보는 다른 거예요. 발달하고 진보는 다른 거예요. 우리 진보, 수구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수라고 하는 것은 발달 위주예요. 발달 위주. 봐봐, 조선시대보다 우리 얼마나 잘 살아.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진보는 그게 아니에요. 뭐가 잘 살아?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사실은 진보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기술하려고 한 것이지, 발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하자면 그 미술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물론 연대기는 따라가요. 동굴벽화부터. 그리고 나서는 저거 뭐야? 진짜 미술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 그런 데서, 그 다음에 저 크레타에서 시작되고 있는 그리스부터, 우리 이제 그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그리고 고대 그리스, 그 다음에 뭡니까? 후기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막 이렇게 쭉 되고, 결국 뭐 가장 우리가 지금, 아직도 우리가 그 범주에 들어있는 영역이 모더니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상주의에서 시작되고 있는 그런 모더니즘, 그런 그 미술, 이런 영역까지 건너오는 거를 쭉 훑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뭐 사조를 이렇게 자꾸 따라서 가는 것도 아니고, 사조도 사실은 어울리지 않죠. 여러분들 사조라고 하는 것 속에, 고전주의 속에 이미 낭만주의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낭만주의 속에 이미 바로 모더니즘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역사라는 건 서로 섞이고 용해되어 있는 거지. 그거를 뭐 두부 자르듯이 탁탁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다. 그거는 이해의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호이리스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해를 하려면 나눠야 돼요. 그냥 방법적인 것이지 사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어떤 그림 보면, 아이, 그거는 저기 낭만주의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그러면 딴 거가 뭐냐라는 거죠. 그건 인간의 정신이고, 인간의 꿈이고,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고, 그리고 인간의 발상이고, 그리고 인간의 표현이고. 그래서 모든 예술은 표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이 되려면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죠. 뭘 표현합니까? 그건 날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표현하는 거. 바로. 그래서 역사는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러나 미술사는 사실 전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예술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근데 이 나는 누구냐? 전체에 포함될 수 없는 나. 그래서 표현이 필요한 나. 전체에 포함되면, 전체가 얘기되면 나는 더 이상 표현할 게 없어요. 뭐 때문에 하죠?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중세시대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상 속에 내가 다 들어가 있는데 내가 뭘 어쩌자고 뭘 하냐. 만약 그런 거 주장하면 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요. 다시 전체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요. 안 돌아가면 마녀로 잡아가지고 불태웠어요.
불태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중세 예술 속에서도 우리가 나가 없냐? 굉장히 강력하게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 예? 뭐 이러한 것들을 바로 그게 아름다움의 역사입니다. 아름다움의 역사고 아름다움의 흐름이고, 이 아름다움의 흐름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막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섞였다 헤어졌다 막 그렇게 흘러요. 그런데도 계속 가요. 예? 계속 갑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잡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읽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무엇 때문에? 오늘의 현상에 대해서 비추어 봤을 때.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역사는 매번 다시 쓰여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 시대는 매 시대의 문제를 껴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바로 그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물어보는 거기에 답하기 위해서 매번 다르게 쓰여져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국정화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과연 우리가 어떤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를 다시 물어보려고 하는가? 그건 생각들이 다 다르겠죠. 생각들이 다르겠죠. 생각 다를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은 지금 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잘못 기술되었다. 뭐 건국이다, 뭐 해방이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거 다시 이해해야 된다. 지금 좌파들이 다 점령했다. 뭐 이런 소리, 뭐 우파 좌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파는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당면한 문제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런 구분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가 되면 안 된다. 그건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라도 얼굴을 바꾸고 필요에 따라서 언제라도 변형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저는 물론 제가 다 이걸 뭐 다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저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이다 막 이래서 저는 거기까지 한 줄 알고 거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까지 마침 준비한 게 제가 거기까지니까 마침 전체적으로 앞부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훑어보고 다음 시간에 그 5장부터 들어가서 가능한 모더니즘에 가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면 필요한데 이제 여기부터는 좀 앞부분은 지난번에는 좀 제가 강의가 지연된 바가 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좀 빨리 진행을 해서 매회 한 2장씩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리가 있긴 해요.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뭐 끝까지 맨날 붙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모더니즘에 들어가서는 좀 길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꼭 나오지 않은 도판의 그림들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에 뭐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이렇게 계시고 그러니까 또 전체적으로 한번 캐밍할 필요도 있죠. 한번 다 머리 한번 다시 빗어볼 필요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